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현장 흔적의 용어와 특성 두 번째, 그래서 도로상의 사고 결과와 잔존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사고 결과는 첫 번째, 차량의 최초 접촉 지점입니다. 차량이 충돌할 때 접촉되는 차량 보행자 또는 다른 물체의 정확한 부위 혹은 충돌하는 물체들이 최초로 접촉할 때 가장 근접한 도로나 지면의 위치를 조사합니다. 충격 지점, point of impact 또는 충돌 지점, collision point라고도 말합니다. 최초 접촉 지점은 일정 시간 동안 한 구간에서의 운동을 포함하는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후에 도로 상태를 조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돌 또는 충격이 시작될 때 차 또는 보행자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이동하고 있었고 차량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가, 또는 차량과 차량은 어느 지점에서 상호 이동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파이널 포지션, 최종 위치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차량 또는 신체가 위치하게 되는 정확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 최종 위치는 이동된 것일 수도 있고 이동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되지 않는 최종 위치, 차량 또는 신체가 충돌된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도달한 곳입니다. 한 거, 어느 곳에. 이동된 최종 위치는 차량이나 신체가 충돌 후에 의도적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위장한 장소로부터 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시키는 경우,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서 최종 낙하한 곳에서 도로를 따라서 비틀거리거나 기어서 이동하는 경우, 이 이동된 최종 위치는 이동되지 않는 최종 위치보다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최종 위치는 잘못 선정하게 되면 잘못된 교통사고 분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조사관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이나 사람을 원래 쓰러진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인 경우는 피가 고인 곳, 차량인 경우는 냉각재나 자동차 유류물이 낙하된 위치를 살펴서 이동되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차량이나 사람의 최종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근처의 고정물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재한 다음에 현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흔히 현장에 많이 표지하죠. 차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서를 보고 현장에서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 현장에 많이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고정 물체의 파손 정도입니다. 고정 물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가드레일이나 전주, 나무, 기타 고정 물체들은 구부러지거나 부서진 이 파손 정도에 따라서 충돌한 차량의 개략적인 속도를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리 난간과 가드레일, 이와 같이 도로변의 고정 물체에 나 있는 긁힌 흔적들을 보면 차량이 지나간 경로나 사고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와 관련된 선명한 흔적과 사고와 무관한 오래된 흔적, 이것을 구별하는 데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사고와 관련되지 않는 흔적을 조사하게 되면 사고 분석에 있어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도로 이탈 흔적입니다. 차량의 도로 이탈 흔적은 추락과 공중 비행 두 가지가 있는데, 추락은 차량의 앞부분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추락할 때 차량은 이륙한 지점과 착륙한 지점에 흔적을 남기고 떨어진 지점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일정 거리를 다시 미끄러지면서 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륙 지점과 착륙 지점의 수평 이동 거리와 수직 거리에 의해서 추락 당시에 무엇을? 이 속도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추락 후에 차가 이동해서 최종 정지한 위치보다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먼저 착지 또는 접촉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중 비행입니다. 차량이 공중을 비행하게 되면 이륙 지점과 착륙 지점을 정확히 측정해서 이 역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타이어가 길 가장자리에 돌이나 이 이랑을 충돌하면 측면의 미끌림이나 이 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면에 깊은 이랑을 만든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멈출 때까지 지나게 되므로 이륙 지점을 비교적 알아내기 쉽고요. 또 착륙 지점은 찍힌 잔디나 눈 또는 짓이겨진 관목, 깨진 얼음 또는 파손된 작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면에 긁힌 흔적입니다. 노면에 긁힌 흔적은 스크래치 그리고 가우지 마크, 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크래치.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 물체에 의해서 단단한 포장 노면에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입니다. 이 자국을 보면 차량의 전복 위치나 충돌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입니다. 추돌 때에 밀려나면서 발생한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건 코박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노즈 다이브.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앞으로 박히면서 지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노면에 긁힌 흔적 중에 두 번째, 스크레이프 현상입니다. 넓은 구에 걸쳐서는 줄무늬가 있는 스크래치 자국입니다. 이거 최대
접촉 지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토잉 스크래치라 그래서 견인을 하면서 긁힌 흔적입니다. 이 토잉 스크래치는 사고와 무관한 흔적이고요. 때문에 사고 발생 때 생긴 긁힌 자국과 이 견인 때에 긁힌 자국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의 프레임이나 트랜스미션 하우징 그리고 컨트롤 암과 같이 이 노면에 가까운 하체의 이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서 지면이 패인 자국을 가우지 마크라고 합니다. 가우지 마크는 칩, 찹, 그로브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칩입니다. 자, 호미로 노면을 판 것과 같이 짧고 깊게 패인 자국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시멘트나 이 콘크리트 도로는 단단해서 차량 모서리나 접합 부위를 제외하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느슨한 도로를 제외하고 차량 자체의 무게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차량의 무게보다 큰 힘, 즉 차량 충돌 시 충돌의 힘에 의해서 금속 부분이 노면과 부딪힐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 간의 최대 접촉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찹입니다. 이거는 도끼로, 칩은 호미로, 이 도끼로 노면을 깎아낸 것 같이 넓고 얕은 마크를 말합니다. 프레임이나 차체 프레임이나 타이어 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찹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뭐 이렇게 스크래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대 접촉 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흔적이 발생하는 방향은 깊고 날카로운 쪽에 얇고 거친 쪽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고 날카로운 쪽에서 얕고 거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루브 길고 좁은 홈 자국입니다. 길게 나타나는 홈 자국입니다. 뭐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구동 샤프트나 다른 부품에 돌출한 너트나 못 등이 노면 위에 끌릴 때 생긴 마크입니다. 최대 접촉 지점을 벗어난 곳까지 계속될 수 있고요. 그러브의 밑바닥을 조사하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량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잔존물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액체물, 차량 부품, 적체물 및 개인 소지품 등을 말합니다. 하체 잔존물은 진흙, 흙먼지, 페인트, 눈, 자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체 잔존물이 차량의 팬더나 엔진이나 몸체나 패널이나 그 외 부분에 묻어 있다가 충돌이 이루어지면 묻어 있던 부분이 찌그러져서 또는 휘어서 잔존물이 떨어지거나 충격에 의해 흔들려서 흩어지는 것이죠. 차량이 주행 중에 하체 잔존물들이 비산하는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차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 차량의 이동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잔존물 역시 이동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질 때까지 차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낙하하고요.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쌓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잔존물이 충돌 지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충돌 후에 하체 잔존물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떨어질 수 있고요. 한쪽 차량이 다른 쪽 차량보다 큰 운동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 충돌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서 운동량이 두 차량이 있는데 이게 더 크다. 이 운동량이 더 크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운동량이 큰 차량이 작은 운동량을 갖고 있는 차량을 운동량이 큰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맨다. 자, 이 두 차가 서로 부딪혔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큰 차량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밀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큰 운동량을 가진 차량의 파편은 낙하 중에 운동량이 큰 차량과 부딪혀 그것이 주행해 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기의 접촉 지점이 비산물의 범위 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촉이 됐는데 이 뒤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상에 나타난 차량 용액, 이 액체 잔존물의 흔적을 찾아서 그 흔적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액체 잔존물입니다. 액체 잔존물에는 냉각수나 오일이나 배터리액이나 연료, 기타 유체들이 충돌한 다음에 용기 내에서 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면 위에 낙하된 모습에 따라서 튀김, 방울짐, 고임, 흘러내림, 흡수, 밟고 지나간 흔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액체 잔존물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방울방울 흘러내리죠? 방울방울. 이렇게 흡수, 땅 속으로 흡수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도 있고요. 고임도 있고, 고여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림. 흡수된, 바닥에 흡수된 샥인,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튀김 보겠습니다. 충돌할 때 라디에이터에서 나온 액체가 흐르지 않고 큰 압력으로 분출돼서 쏟아지듯 용기가 터지거나 넘친, 또 안에 있는 액체들이 분출되면서 도로 주변이나 차량 부품에 묻어서 발생하는, 이 튀김 현상은 손상된 차량이 멀리 이동되기 전에 어디에? 노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돌로 인해서 용기가 파손된 위치를 나타내주죠. 충돌 때 튀김에는 칩, 찹, 스크레이프, 충돌 스크럽 이런 것도 수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튀김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때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체 잔존물에 의해서 다른 잔존물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고요. 또 도로 청소를 하게 되면 없어지거나 말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지워질 수도 있고요. 드리블, 방울짐입니다. 파손된 차량의 깨진 용기에서부터 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차량이 이동 중이면 액체는 최대 접촉 지점부터 최종 위치까지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른 누수와 느린 차량의 이동인데 때때로
계속되며 또는 뚜렷하게 흘린 흔적의 길을 만들죠. 이렇게 쭉 길을 흔들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느린 누수와 빠른 차량이 이동입니다. 이게 흐릿한 길을 따라서 몇 방울씩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밟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트래킹.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고임이나 흘러내림이나 튀김 현상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 이 흐르는 액체가 묻은 타이어가 계속 굴러가면 노면 위에 이 타이어에 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고임, 액체 잔존물을 흘리고 있는 자동차가 멈춰 서면 떨어지던 액체는 밑부분에 고이게 됩니다. 자동차가 멈춰진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조사자가 현장에 도착 이전에 자동차가 치워졌을 때도 고임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흘러내림, 런오프입니다. 고임이 경사면에 형성되었을 때 액체는 경사진 곳을 따라서 줄기처럼 흐리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것 같은 도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약인, 이거는 흡수인데요. 액체가 흙이나 균형된 노면 사이로 흐르거나 갓길로 흘러내릴 때 흡수되거나 도로 위에서 모습이 사라진 고임 형태의 자국입니다. 다음은 차량 파편입니다. 사실 차량 파편의 흔적은 거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서 흘러나온 액체류와 비교해서 차량 파편은 불규칙하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불규칙하게 흐트러지면 차량의 최초 접촉 지점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 차량 파편은 주의 깊게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뺑소니 사고인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현장 파편이 차량 확인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나무와 충돌해서 파손된 경우나 또 엔진이 트럭과 충돌해서 대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편물의 위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파편은 주의 깊게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차량 뒷유리는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많은 팝콘 크기의 조각들로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이 깨지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지점에서 차량의 유리 파편이 계속 흘러갔다 그러면 최초의 사고 접촉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고 후 잔존물의 종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차량 파손물에는 유리조각, 전조등, 안개등, 전문 유리,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리조각이 있을 수 있고요. 타이어, 범퍼 등 차량 부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하물에는 차량용 액체로서 냉각수, 각종 오일, 배터리액 이런 게 있고, 하체 부착물을 보면 페인트나 진흙, 차량 적재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유류품에는 핏자국 휴대품이 신발, 우산, 안경, 모자, 가방, 지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정 대상물이면 보도 연석이라든가 신호등의 지주, 방호책, 그다음에 방호벽, 가로수, 또 가로등,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에 긁힌 자국 이런 것들이 사고 후 잔존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충돌할 때 접촉되는 차량, 보행자 또는 다른 물체의 정확한 부위 혹은 충돌하는 물체들이 최초로 접촉할 때 가장 근접한 도로나 지면의 위치. 어딜까요? 최초 접촉 지점, 차량의 파이널 포지션, 최종 위치, 노면의 상처, 차량의 도로 이탈 흔적. 아마도 이거겠지요. 네, 차량의 최초 접촉 지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차량의 최종 위치, 교통사고 후 차량 또는 신체가 위치하게 되는 정확한 장소를 의미한다. 자, 고정 물체에 나타난 흔적, 구부러지거나 부서진 파손 정도에 따라 그것과 충돌한 차량의 개략적인 속도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자, 도로상의 전복 흔적, 폴, 공중비행, 플립. 도로의 노면의 상처는 긁힌 스크래치, 가우지를 말한다. 자, 어느 것일까요? 예.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도로상 전복 흔적이 아니라 이탈 흔적이었습니다. 도로 이탈 흔적. 3번, 액체 잔존물의 낙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액체 잔존물은 튀길 수도 있고요, 고일 수도 있고, 땅속에 흡수될 수도 있고, 방울점 수도 있고, 자, 흘러 내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그렇죠? 답을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개 모두가 액체 잔존물의 낙하 모습이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사고 결과는 차량의 최초 접촉 지점, 최종 위치, 고정 물체에 나타난 흔적, 도로 이탈 흔적, 노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상의 사고 결과를 보면 최초 접촉 지점은 충돌할 때 접촉되는 차량, 보행자 또는 다른 물체의 정확한 부위나 충돌한 물체들이 최초로 접촉할 때 가장 근접한 도로나 지면의 위치다. 차량의 최종 위치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차량 또는 신체가 위치하게 되는 정확한 장소, 이거는 이동된 것일 수도 있고 이동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고정 물체에 나타난 흔적은 구부러지거나 부서진 파손 정도에 따라서 충돌한 차량의 속도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차량의 도로 이탈 흔적은 추락과 공중 비행이 있고요. 노면의 상처에는 긁힌 흔적인 스크래치와 패인 흔적인 가우지 마크가 나타난다. 잔존물을 보면 잔존물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액체물, 차량 부품, 적재물과 개인 소지품 등을 말하는데, 하체에서 나온 잔존물은 진흙, 흙먼지, 페인트, 눈, 자갈 등의 하체 있고요. 또 차량의 팬더나 엔진, 몸체, 패널 그 외의 부분에 붙어 있다가 진흙이나 흙먼지, 페인트, 눈, 자갈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액체 잔존물은 노면 위에 낙하된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튀김 현상도 있고, 고임 현상도 있고, 흡수되는 현상도 있고, 방울짐도 있고, 흘러내림 현상도 있고, 밟고 지나간 흔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